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고통으로는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젊은 층은 특히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다면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흉터와 부기를 최소화한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21만여 명. 탈모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치료법도 다양한데요. 이 가운데 환자의 고민을 배려한 로봇 모발 이식 수술의 특징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절기에 저도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좀 빠지더라고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탈모 환자들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이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탈모가 있는 환자분들의 고충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인 경우에는 부인하고 같이 이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네. 부인이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와서 아빠가 사줄 때 좋은 네. 걸 사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네네.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탈모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반응도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모하면 남자들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서 탈모가 생겼을 때는 여성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과 비슷한 나이에 있는 친구분들도 그 어느 정도 탈모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젊은 사람에서 생겼을 때는 남성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여성에서는 젊은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모두 스트레스를 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버스에서 의자에 앉거나 또는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앞자리에 앉는 걸 굉장히 힘들어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탈모 부위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어떤 치료에 접근하는 시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성에서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시적인 탈모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탈모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탈모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계절적인 그런 탈모도 있게 되고요. 또 급속도로 빠지는 경우에는 원형 탈모증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인 경우에는 가볍게 바르는 약이라든지 주사 정도로서도 충분한 치료가 되고요. 반면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유전성 탈모인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탈모에서는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가르마가 쉽게 타진다든지 또한 자고 났을 때 가는 머리들이 많이 빠지는 것은 이런 유전성 탈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방법을 가장 흔히 선택을 하나요? 예,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샴푸라든지 또한 머리 형태를 바꿔본다든지 함으로써 쉽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탈모가 진행돼서 본인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발을 써서 네. 자기의 탈모 부위를 가리기도 합니다.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약물 복용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약물 치료와 또 모발 이식에 대해서도 각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환자분들이 탈모가 있을 때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탈모 초기인 환자 또는 탈모가 초기이기도 하고 또한 가족력이 있을 때는 먹는 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족의 그 아버지가 대머리인 경우에 네. 본인이 아버지처럼 될 거라는 그런 부담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을 치료하게 되게 됩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게 되는데 수술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먹는 약과 바른 약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먹는 약에 대해서 비해서 네. 이러한 그 수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또는 흉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수술에 접근을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요, 탈모 부위 중에서 그 이식이 가능한 부위가 따로 있나요? 예, 보통은 이제 모발 이식 하게 되면 저희가 탈모 부위에 옮겨 심게 되는데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에 머리를 가져다가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옮겨 심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이제 주로 유전성 탈모, 대머리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경우고요. 간혹 본인이 수술을 했다든지 또한 어려서 흉터가 있다든지 그런 네. 자리에도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다른 부위에 눈썹이 약해서 네. 눈썹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했을 때도 눈썹 부위에도 이러한 모발 이식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부위는 없는 거네요. 예, 제한된 부위는 없게 되는데 본래 가졌던 머리의 특성상 네. 머리가 길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 부위 그렇기 때문에 네. 옮겨 심어진 머리도 역시 길게 자라게 됩니다. 마치 네네. 머리처럼요. 그래서 눈썹에 심었을 때는 눈썹에 있는 모발의 길이만큼 자라는 게 아니고 네네.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라기 때문에 간혹 주기적으로 네. 머리를 잘라줘야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으로 환자분들이 수술을 선택할 때 보통 어떤 부분을 가장 망설이시나요? 보통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흉터와 어떤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인 경우에 저희가 시술을 결정하고도 환자분들이 실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 중에 네. 오늘 또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안 오고 싶다. 그만큼 수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가실 때는 제가 이 정도의 어떤 불편함이었으면 빨리 왔을 텐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네. 그것처럼 환자분들이 막연하게 수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그 부담감, 그런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시술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절개식 모발 이식을 많이 했었죠. 예. 어떤 건가요? 절개식이라고 하게 되면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를 마치 저희가 잔디에 떼장을 떼는 것과 같이 두피를 절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개한 후에 저희가 옷을 기우는 것과 같이 서로 머리가 있는 부분을 맞닿아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마치 그대로 잔디 떼장을 떼고 난 뒤에 그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땡겨서 봉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흉터는 거의 그 1에서 2mm 정도의 흉터만 남기고 네. 낫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머리로 충분히 가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절개식은 이처럼 두피를 잔디에 떼장 떼듯이 네. 채취하는 방법을 절개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비절개 모발 이식인 거죠? 예. 네. 비절개 모발 이식은 절개에 비해서 모낭을 하나씩 채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머리를 바짝 깎은 다음에 이 부위에 있는 모낭을 하나씩 채취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가 감히 이런 그 속구리에 있을 때 하나씩 뭐 중간 사이에서 뽑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잘 정리해 놓으면 표시가 네네. 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도 중간중간에서 뽑기 때문에 뽑고 난 후에 이런 흉터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러한 두피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통증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흉터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은 이러한 비절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네. 절개나 비절개나 모두 다 같은 시술인데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더 큰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모낭을 하나씩 보이는 대로 채취하기 때문에 네. 채취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요. 또한 오래 하다 보면은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낭 자체가 절단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채취하는 양이 좀 적은 것이 비절개에서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서 비절개 방식의 로봇을 도입을 하잖아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손으로 했던 그런 모낭 채취를 네. 발달된 무명을 이용한 그 로봇을 이용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 있는 모발을 각도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것을 로봇이 측정을 해서 로봇이 채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그런 비절개 방식에 비해서 로봇을 이용했을 때 좀 더 채취가 빠르고 일정한 그런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이 로봇을 이용하면 비절개 모발 이식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로봇이라는 그 본체가 있게 되고요. 네. 수술하는 환자분에게 장착되어지는 그런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가 장착되어지면 로봇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발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함으로써 채취를 하게 되는데 보통 1시간에 저희가 보통 한 1,200모낭 정도를 채취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굉장히 그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되고요. 또한 로봇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네. 이렇게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채취하는 것이 로봇 시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로봇이기 때문에 있을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로봇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두피로 나와 있는 그 길이가 1에서 1.2mm 정도 될 정도로 자르게 되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절개를 했을 때 채취 후에 표시가 많이 나지 않는데 로봇으로 했을 때는 마치 해병대 머리와 같이 네. 바짝 잘라야 되기 때문에 수술한 표시가 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 비용 자체가 절개나 손으로 하는 비절개에 비해서 네. 조금 더 높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이 머리카락을 채취하게 되면 뒷머리 부분은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예, 저희가 채취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쿠리에 감이 있을 때 네. 이렇게 고르게 놓게 되면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네. 로봇으로 채취한 후에도 머리가 자라게 되면 이 부위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취한 후에 이 부위의 상처도 하루 이틀 정도가 되면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 됩니다. 네. 수술 후의 경과나 또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예. 흉터나 붓기 또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시술은 절개에 의한 시술 방법이게 되는데요. 채취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뒤쪽에 흉터라든지 채취한 부위가 네. 상처가 낫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라 합니다. 흔히 머리는 언제 감나요? 라고 네.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제 뒤에 상처 때문에 머리를 감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수술 후에 3일째부터 머리를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자체가 봉합을 해놨을 때
3일째부터는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샴푸 자체는 3일 뒤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흉터 심어진 머리로 인해서 심어진 머리는 보통 그 2주 정도 자라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머리를 안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흔히 이제 술은 언제부터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보통 술에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저희가 얘기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유가 술을 먹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긋거나 네. 자다가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뽑지만 않으면은 심어진 머리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은 후에 한 달 정도가 되게 되면 보통 심어진 머리들이 거의 다 빠지게 되는데 네. 아주 드물게는 기존의 머리들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머리들은 본인의 어떤 역할을 다하고 그냥 마치 가시가 찔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면 모낭염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능을 다하고 가시처럼 붙어있는 머리들이 있을 때 네. 모낭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수술 한 달 정도가 되면 환자분들을 병원에 내원하시도록 해서 이러한 모발을 제거해 주게 되면 네. 이런 모낭염들은 쉽게 제거가 되고요. 또 2달째도 와서 관리를 하시도록 하고 3달째는 꼭 오시라고 합니다. 3달이 경과했을 때는 네. 환자분들을 오시게 하는 이유가 새로 난 머리들이 작업을 해서 심은 머리가 새로 올라오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라올 무렵에 두피를 뚫고 올라오는데 간혹 그 두피를 뚫지 못하고 계속 그 자극만 하는 머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낭염이 또 생기게 되는데 이때 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또 처치를 해서 기존의 머리 밑에서 자극만 하는 그런 머리들을 또 밖으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생착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예. 이식 후에 이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생존율을 저희가 보통 90%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채취된 머리들에 손상되거나 네. 또는 심을 때 어떤 그 모낭 자체가 구부러지거나 하면서 머리 자체의 생존 머리가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머리를 분리하는 그런 팀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심는 의사도 신중하게 심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데 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피를 뽑아서 그 부위에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부위에 있는 그 모발을 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모발 이식의 경우에요. 예. 보통 어떤 분들이 더 선호를 하시나요? 로봇의 장점은 수술 후에 통증이나 흉터에 대한 부분이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에서는 머리에 흉터 남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또한 수술을 안 해봤기 때문에 통증 자체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젊은 친구에서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탈모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탈모의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흉터와 부기를 최소화한 로봇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따뜻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추위에 웅크렸던 몸이 풀어지면서 개운한 기분도 들고 또 가족이나 친구끼리 소박한 휴식을 취하는 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건강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사우나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해질 이상과 탈수는 대사질환에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자신에게 심장질환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평소 술, 담배를 즐기고 피로를 느끼는 중년 이후의 분들이라면 미루지 말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